안녕하세요. 정미정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13년에 처음으로 대한민국 평생교육 명예의 전당 헌액자를 선정했는데요. 그 명예의 주인공이 바로 누굴까요? 한국평생교육의 법과 제도를 만들고 또 큰 공을 세운 김종서 교수와 고 김승환 교수, 그리고 고 황종건 교수인데요. 오늘 제가 발자취를 따라가 볼 분, 바로 황종건 교수입니다. 황종건 교수가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중3 때 선생님의 영향이었습니다. 선생님은 그에게 페스탈로치 저서를 소개해주며 교육의 효과는 전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씨를 심는 것이고 그 씨가 어느 시기에 싹트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 영향으로 그는 서울대학교 사범대에 입학해 교육학을 전공하게 됩니다. 저는 황종건 교수가 살아생전 계셨던 연구소 중에 한 군데를 찾았습니다. 늘배움 연구소. 바로 이 이름 자체에서 황종건 교수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황종건 교수님의 발자취를 쭉 따라와 보니까 이 황종건 교수님께서는 또 한국의 페스탈로치로 유명하시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린 시절 황 박사님께서 이제 중학교 3학년 때인가요? 제가 들었던 내용으로는 이제 그 1시간 동안에 그 선생님께서 페스탈로치에 대한 많은 책들을 가지고 오셔서 그 책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때 마음속에 하나의 작은 씨가 자라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지나가셔서도 교육학을 전공하시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없는 사람 또 가난한 사람 또 돌봐줘야 될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래서 1947년도에 남산 아래에 있는 보하원이라고 하는 고아원에서 생활하면서 아이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또 초등학교 학생들을 직접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한국 사회교육의 하나의 중요한 연구와 실천의 어떠한 모토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럼 황종건 교수님은 이 사회교육에 있어서 학문과 실천 두 가지 모두에 헌신적이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한국 사회교육의 1세대로서 그의 삶 자체가 한국 사회교육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거든요. 네. 황종건 교수님의 사회교육론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황종건 교수님의 그 사회교육의 여건은 환경에 대한 그 어떠한 중요성 이런 것들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을까. 그래서 학습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그러한 민주적인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지향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황종건 교수님의 그 사회교육론을 이렇게 보면은요. 거기에서는 이제 인도주의적인 어떠한 교육이라든지 자아실현 또 사회정의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많은 그 사회적인 역할들을 해 오셨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정년 퇴임하시기 전까지 그 여러 가지 그 국제적인 사회 기구들 또 아스페라든지 ICAE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아세안 남태평양 사회교육 기구라든지 국제 사회교육 협회 이런 곳에서 문해 교육에 대한 영향들 이런 것들을 또 한국에 많이 그 주창을 하셨고 기획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헌법에 제시된 이러한 내용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그런 어떠한 부분들을 만들었던 그러한 분이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의 교육 기회 또 자아실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평생교육 내지는 사회교육의 그 어떤 이론을 그 만드셨던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럼 이 황종건 교수님께서는 사회교육에 있어서 학문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또 실천적 측면에서 관철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황종건 교수님의 사회교육 실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황종건 교수님께서는 일생 동안에 그 학문적인 측면뿐만이 아니고 그 실천적인 그러한 측면에서 그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해오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계명대학에 계셨을 때에 지역사회교육연구소에서 이제 사람들을 지역사회의 어떠한 부분들을 함께 연구하다가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교육협회가 이제 탄생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62년도에 그 사회교육에 대한 어떠한 전국적인 모임의 하나의 부분이었다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문해교육협회가 1989년도에 생겨졌을 때 그
그 학문적인 어떠한 부분들을 실천하시기 위한 그러한 그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제적인 모습뿐만이 아니고 국내에서도 사회 발전을 위한 어떠한 많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실천하셨던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황종건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사회교육 그리고 평생교육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황종건 교수님께서는 한평생 이제 사회교육의 학설이라든지 그리고 또 중요한 그 이론을 주창하시고 만드셨던 그러한 분이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학문적인 형성뿐만이 아니고 학회를 형성하셔서 그 학회의 학문 발전에 대한 많은 것들을 또 기여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교육학회의 사회교육연구회가 또 한국사회교육학회로 그리고 또 평생교육 그 학회로 이렇게 발전되었던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론적인 뿐만이 아니라 실천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일들을 많이 같이 해오셨고 평생교육에 끼친 영향 중에서 가장 큰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사회교육, 또 교육사회학, 그리고 또 지역사회 교육, 또 평생교육, 문해교육 이러한 여러 가지 범주에 걸쳐서 모든 부분을 다 이렇게 섭렵하셨던 그러한 분이셨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현재의 이러한 평생교육이 우리나라의 큰 틀을 만들게 되었던 그러한 역할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고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평생교육을 하나의 어떤 사회화 과정 속에서 교육이 곧 경험이고 교육이 곧 성장이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 중심의 교육이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현재 평생교육이 어떻게 보면은 물질적이거나 또 직업적인거나 이런 쪽으로만 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지 아니하다. 그래서 지금도 역시 인간 중심적인 이러한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사회 중심으로 만들어 주셨던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밤이 지나면 새날이 오고 달이 지나면 새해가 돌아온다. 365일 하루하루가 새로운 것이다. 각 개인이 호흡하는 공기와 인체를 순환하는 피도 새로운 것으로 대치되게 마련이다. 새로운 피가 아니고 새로운 공기가 아닐 때 그 인간은 병들거나 질식해 죽고 만다. 새롭다는 것은 깨끗하고 맑고 생기찬 활력을 말하며 새로워진다는 것은 맑고 생기차게 살아나는 것을 말한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젖먹고 말하고 걷는 방법을 배웁니다. 또 성격과 태도를 형성하고 이 지식을 쌓으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능력들을 기르게 되는데요.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또 사랑하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한 명의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이 황종건 교수는 삶과 교육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인간 과정, 성장 과정 속에 녹아 있다고 말합니다.